국회에 제출했던 예산 중에서 중증 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 정부안에 담아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국회가 한 것 아니죠? 예. 네, 그럼 중증 외상 수련센터 폐지의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입니까? 국회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 중증 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위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과를 또 안 합니다. 이후 야당이 예산을 단독 처리를 하면서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을 위한 필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채 통과가 됐고 이로 인해서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관 여기까지 틀린 내용이 있나요?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지난주에 있었던 공청회 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한 거 내용 네.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쟁점이 크게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의결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청회 내용상으로는 쟁점 중에 해소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구조가 추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최종 의사결정기관이 이제 보정심으로 되어 있는데 추계기관에서는 이제 전문성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종 그 교육부에 보낼 권고안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그다음에 환자단체 그다음에 소비자 전문가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사실 지금까지의 보정심 결정이나 의계특위의 네. 구성과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과연 이게 앞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함에 있어서 발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환자 의사를 자꾸 단체 간에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네. 전체 기조가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는 원팀입니다. 네. 돈 상관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고 네. 주고 싶은 게 환자와 의사는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돈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해놓고 돈을 쓰기 곤란하다 하는 건 사실은 정부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애매한 집단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 이 왜 현장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안 듣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1년에 지금 정신건강의학 관련해서 계속 입원병동 그리고 아까 서명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호병동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입원 가는 병상수 종별 현황을 보면 병상수 합계가 5년 동안 15% 가까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과에서는 병상수 거의 90% 감소했죠. 그런데 지금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통계를 내도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 이거 병상 간격 등등, 기준 요건 강화하면서 이거 다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의사회에서 전부 다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성명서 내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안 들으셨잖아요. 다음 거 주세요. 수진자 수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불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이라던가 휴학이라든가 다 증가하고 있죠. 다음 주세요. 그런데 입원 건수는 이렇게 줄어요. 왜? 병상수가 없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니까요. 현장에 문제가 생길 게 눈에 보이니까 전문가 단체들은 우려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추계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 운영이 안 될 거다. 다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상상으로 정책을 만드시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거든요. 국회도 사실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뭐 인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를 하고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 주시겠어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계속 나오는 게 중증 외상센터 지원금 문제죠. 근데 지원금 이거 추경 아무리 해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모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응급진료 후에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보호자와 이제 환자가 좀 특수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뭐 설명에 제한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응급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찰이 이거를 단순 폭행죄를 적용을 해요. 장관님, 환자 네.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나 과정은 진료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료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요즘 설명 의무 연관해서 책임 묻는 판례들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응급의료법에 이제 특별법 성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응급진료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요번에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제재 이것뿐만 아니라 까지 보완해야 될 일인가요? 설명 과정이 진료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거 네. 법을 제가 내긴 할 겁니다만 네. 이걸 법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할 건지 보건복지부의 명확성을 높이는 거고요. 일단 수사 당국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관련된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호는 최소로 합니다. 의료진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은 최대로 묻고 있어요.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이번에 다시 책정을 하셔서 주셔도 이번에 중증외상 세부 전문의 갱신률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몇 되지도 않는 중증외상 세부 전문의 중에 내가 이거 갱신해서 계속 이거 하겠다고 한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인데 제 동료들도 지금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 갱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고민해요.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핵심 의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